안녕하세요. 교육부 중국어 교사 선발령. 사라지고 있는 중국어 교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영어교육 교사 동아리 아플렌의 주영비라고 합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중국어 교사 선발 인원을 비교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얼마나 중국어 교사의 선발 인원이 줄어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에 중국어 교사의 T1는 무려 1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2018년에 중국어 교사 T1는 7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인 2019년에도 또한 중국어 교사의 T1는 70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2020년에는 중국어 교사가 T5가 40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중국어 교사 T5가 3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급격하게 줄어들어 2022년에는 확정된 발표 결과 중국어 교사 T5가 0명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다음으로는 중국어 교사 선발 인원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되어 결국에는 2022년 중국어 교사 T5가 0명에 이르게 된 그런 이유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장 큰 핵심 이유는 두 가지 정도 되었는데요. 먼저 중국어 기피 현상, 학생들의 중국어 기피 현상과 더불어 두 번째 어려운 중국어를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중국어 기피 현상입니다. 중국어 기피 현상은 말 그대로 최근에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반중 정서가 굳어지게 되면서 학생들 또한 중국어라는 과목을 수강하기를 기피하게 된 현상인데요. 지난 8월 25일 미국 싱크탱크인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는 한국과 미국, 일본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60%, 미국인의 67%는 중국이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대신하려 한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답은 한국에서 8%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의 12%, 일본의 17%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자들은 또 안보 분야 물론 경제 분야에서 중국을 위협적 경쟁자로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경쟁자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한국인이 83%, 미국이 78%, 일본이 88%였고 경제 분야에서 중국이 경쟁자라는 답변 역시 한국인은 60%, 미국인은 67%, 일본인은 73%였습니다. 반중 정서는 사실상 세계적 흐름이 되었는데요. 미국 여론조사 업체 퓨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17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북미, 유럽, 아시아의 성인 약 1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6월 30일 발표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와 싱가포르 등 두 나라를 제외한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유럽 8개국,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지역 5개국을 포함해서 15개의 나라에서 반중 정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지 않은 나라는 일본 88%였으며 그 뒤를 이어 스웨덴 80%, 한국 77%, 미국 76%, 캐나다 7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산한 것은 그들이 공정과 자유라는 키워드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이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욕망까지 사라지게 만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와이타임스에서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역사 공정에 문화 공정까지 일삼으면서 동네 조폭처럼 행사하는 시진핑과 중국의 행태를 혐오하고 있고 그것이 중국어 교사 선발령이라는 시대적인 현상을 낳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중국어입니다. 한자 자체를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고 또한 성조나 간자체 등을 굉장히 낯설어하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어에서는 한자, 즉 간체자를 비롯하여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용도인 성조와 한어병음 등 갖가지 것을 배워야 하며 한자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외우기 그리고 배우기 어려워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어 교사 TO 0명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분석한 이유를 분석해본 발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중국어 TO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후년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낙담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현장에서 있던 그런 중국어 선생님들께서도 시수를 확보하고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 중이시라고 하니 중국어 교사의 TO가 앞으로 점점 늘어나서 2017년에 100여 명 TO처럼 다시 원래 형태로 복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의 일상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국의 문화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게 된 최아름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돌려 말하기에 대하여 배워봅시다. 중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무리 나쁘거나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도 진짜 나쁘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백화점에 갔는데 어떤 점원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추천했을 때 중국 사람들은 아이요, 这不错哦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오, 이거 괜찮네요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를 통해 중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중국 사람들은 자기 칭찬도 돌려서 한다고 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무언가 선수급으로 잘하는 것이 있을 때도 还可以, 그냥 그래 라고 돌려 말한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표현하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다음은 바로 좋아하는 숫자와 싫어하는 숫자입니다. 넘어가기 바로 전 알아야 할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음 현상인데요. 해음 현상이란 한자에서 음이 같거나 비슷해서 같은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와 좋아하는 숫자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알아보시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아주 많은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3개를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6라는 단어인데요. 이 숫자는 6이라는 숫자입니다. 한국어와 발음 매우 비슷하죠? 하지만 한국어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6라는 단어는 琉璃라는 단어와도 비슷한데 이 단어는 중국어로 순조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조로운 일이 계속되길 원하면서 6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빠라는 발음을 되는 8입니다. 이 단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해음 현상으로 인해서 돈을 벌다라는 단어인 빠차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하다는 뜻의 용어찌오라는 단어와 비슷한 찌오입니다. 영원하게 좋은 일들이 계속하길 원하고 영원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황제만이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찌오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바로 싫어하는 숫자입니다.
여기서도 싫어하는 숫자가 아주 많지만 그중 가장 특이하거나 흥미로운 세 가지를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와도 비슷한데요. 스라고 발음이 되는 죽는다라는 뜻과 비슷한 숫자 4입니다. 이 두 단어가 발음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자신이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며 쓰라는 숫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화내다라는 단어인 셩치와 비슷한 치입니다. 말 그대로 화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셩치라는 단어와 비슷한 치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조사하면서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45입니다. 45는 흡연성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요. 이는 그냥 죽음과 관련된 미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45세가 될 때 중국 사람들은 45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지 않아서 작년에 44살이었습니다. 혹은 내년에 46이 됩니다. 라고 하며 45라는 숫자를 최대한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13을 싫어한다던가 24를 싫어한다든가 등등 아주 많은 숫자들을 싫어하는데요. 이런 것들보다는 제가 골라왔던 것들이 가장 흥미로웠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안 후 나중에 더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는 돌려말하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돌려서 말하는 것을 선호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호하는 숫자가 극명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발음의 단어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맞아요. 해외면상이라고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해외면상 때문에 좋아하는 숫자와 싫어하는 숫자가 극명히 나뉜다고 했죠.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국 단어들에서 찾아본 중국의 문화를 알아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효과적인 중국어 공부법과 중국어 능력의 이점에 대해 이야기할 안양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10반 박유원입니다. 중국어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어를 배우기 전 한자 공부 경험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자어와 중국어 관차자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자를 알고 있다면 언어를 통해 보여지는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가르칠 훈자와 중국에서 타이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쉔이라는 단어를 보면 왼쪽의 말씀 언자 부수를 미리 알고 있다면 쉽게 외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방법은 많이 말해봄으로써 입에 익히는 방법입니다. 중국어 발음이 그동안 한국어나 쉽게 접하는 영어에는 없는 발음이 있어 생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발음함으로써 입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음하면서 성조를 정확히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성조를 제대로 발음하는 것이 중국어에서는 내용 전달의 정확성을 높여줍니다. 그 예시로 마마마마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엄마가 말을 욕한다 라는 뜻인데 똑같은 말이라고 들릴 수 있지만 성조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또는 제대로 발음하였다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뜻이 있는 문장입니다. 이제 중국어가 가능하다면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를 할 수 있으면 여러 집단 속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 관련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를 할 수 있다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선발 중에서도 외국어 채용 부문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도 대한민국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 부문은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 대한 예를 들자면 삼성은 채용 시험에서 중국어 가산점을 주고 있고 경찰청 외국어 경력 채용, 인천공항 내 다양한 분야의 외국어 특채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자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1년 사용팔 박은규입니다. 한자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요? 첫 번째 원리는 사형입니다.
상형은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혹시 이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 아시나요? 이 한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뜨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벼 화자였습니다. 여기 벼를 제가 그렸는데 벼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모양을 이렇게 점점 단순화해가지고 벼 화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비슷하게 두 번째 한자, 상형으로 만들어진 한자를 가져왔습니다. 얘는 어떤 한자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깃우자입니다. 깃우자는 사람들이 날아가는 새 모양을 보고 새가 이렇게 생겼다고 단순화를 해서 그 글자가 이제 점점 간단해져서 깃우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자의 형성 원리 두 번째는 지사입니다. 지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이나 선인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땅하고 산, 그리고 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위라는 개념을 표현할 때 해가 위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이 모양을 한자로 점점 단순화하면서 위상자를 지사의 원리로 탄생시켰습니다. 여기 있는 근본본자도 지사로 만들어졌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고 밑에 뿌리까지 달려서 근본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 달린 나무를 이렇게 단순화를 했고 그게 점점 간단해지면서 근본본자가 지사의 원리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자의 형성 원리 세 번째는 회의입니다. 회의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의 뜻과 뜻을 합하여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밭 전자하고 물 숫자가 결합을 했을 때 이제 물수가 위로 가고 밭전내 아래로 가면서 논답이라는 한자가 회의의 원리로 새로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밭 전자랑 풀을 나타내는 한자가 서로 결합을 됐을 때 싹묘라는 새로운 한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한자의 형성 원리 네 번째는 형성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글자의 뜻과 음을 합하여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길 영자랑 물 숫자가 있습니다. 길 영자에서 부분인 영이랑 뜻 부분인 물을 합치면 헤엄칠 영이라는 새로운 한자가 형성의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여기까지 한자의 형성 원리 4가지,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제시하는 중국어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확인 문제를 통해서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사람 인자입니다. 얘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상형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두 발을 이렇게 벌려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해서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사람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래하입니다. 아래하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맞아요. 아까 위상 쪽에서 봤던 것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생각을 기호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아래하는 지사의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양양자입니다. 양양자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맞아요. 얘는 양의 모습을 그대로 본뜬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한자예요. 네 번째, 비오자입니다. 얘는 딱 보시면 비가 내리는 것 같이 점이 이렇게 막 찍혀 있죠?
얘도 바로 상형의 원리를 따라서 만들어진 한자예요. 얘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얘는 좋아할 호자인데 어떤 원리일까요? 네, 맞아요. 얘는 형성의 원리로 아니 회의의 원리로 만들어졌는데 이 회의가 이미 만들어진 글자의 뜻과 뜻을 합하여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제가 아까 했잖아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여자 여자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아들 자자인데 여기서 여자 여자가 엄마를 뜻해서 엄마가 아들을 좋아하는 만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얘네 둘이 합쳐지면서 좋아하다호라는 한자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회의의 원리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여기까지 중국어의 제자 원리 4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어떠셨나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던 한자에도 이런 규칙, 이런 원리가 숨어있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어요.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